볼게요. 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거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자기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자석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력은 사실은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한다. 이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물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구자석이고요. 영구자석은 두 개의 반대되는 두 개의 극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반대되는 두 개의 극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N극과 S극이 쌍극자의 관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쌍극자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N극과 S극의 두 개의 극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자석이 있을 때요. 이러한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다시 NS가 생깁니다. 또 잘라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가 결론이죠. 됐어? 언제까지 분리시킬 수 없어?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항상 NS 두 개의 극이 생기고 원자를 핵분열시키는 그 순간부터 NS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 됐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석은요. 여러분들이 물리적 힘으로 자르면 핵분열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자르는 순간 항상 두 개의 극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자석에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하면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거고요. 반대 극끼리 마주보게 하면 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거라서 이 주변에 자기력이라는 힘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 생겨요.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힘은 벡터라서 항상 모든 힘은 방향과 뭘 가지고 있다? 세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력이라고 하는 저런 썩을 놈의 새끼 저 11억 방태기 같은 새끼. 이태경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력이라는 힘도요. 방향이 있을 거고 세기가 있을 건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센 힘이 작용하는지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의 방향은요. 여기에 나침판의 자침이 있으면 나침판의 자침도 N극과 S극이 있어 자기력의 힘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N극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S극은 당기는 힘을 받고 N극은 밀리는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힘 방향이 어느 쪽이야? 라고 하면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S극의 입장에서는 왼쪽이고요. N극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힘 받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왼쪽이라고 해야 돼? 오른쪽이라고 해야 돼? 오른쪽.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이라는 힘의 방향은 S극과 N극이 받는 힘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약속합니다. 자기력이라는 힘은 바로 나침판에 N극이 받는 뭡니까? 힘의 방향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됐죠? 자기력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우리는 자기력 방향이라고 항의로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여기에 자기력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N극을 나침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N극만 보면 되잖아요. 자, 자석의 N극을 밀어요. 근데 S극은 N극을 당깁니다. 그럼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은 어딜 가리킬까요? 이 둘을 벡터 합성한 어느 방향?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나침판을 막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N극과 S극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에 의해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결정되죠. 그래서 그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한 게 바로 자기력 방향이고요. 그 방향으로 곡선을 그려놓은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렸다. 얘 이름이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린 이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이게 자기력선이다.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자기력선을 그릴 때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린 자기력선이 있다고 치자. 네, 이렇게 자기력선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거꾸로요.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어느 방향이야? 네, 그 N극은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의 접선 방향이 실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알겠어?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더라도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이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했어. 그러면 자기력은요,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 순간 끊기는 거야? 아니죠.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닫히는 패곡선이에요. 그러니 바깥쪽에서는 N극에서 S극을 향하고 안쪽은 S에서 N을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죠.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완벽하게 닫힌 패곡 곡선을 띈다.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은 정반대다. 안쪽은 왼쪽 방향이라면 바깥쪽은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은 반대 방향의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우리는 안쪽을 이렇게 그리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안쪽은 습관적으로 안 그리는 거고요. 자기력 방향을 얘기할 때 바깥쪽을 습관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력 방향은요, 나침판의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다. 안쪽은 반대쪽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자기력선을 그리면 꼬매나 이 자기력선에도 의미가 있어요. 어느 지점을 보면 똑같은 자기력선을 그렸는데도 어느 지점을 보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뭐합니까? 대단히 조밀한 부분이 생겨요. 빽빽한 부분이 생기고요. 어떤 부분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더럽게 넓은 부분도 생겨요. 이 선의 간격은 뭘 얘기한다? 자기력의 세기죠. 그래서 이때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뭡니까? 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곳이고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약한 힘이 작용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을 통해서 어디가 N극이고 S극인지 해결할 수 있으셔야죠. 자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극인지 안 가르쳐 줄래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무슨 극이에요? N극이죠. 여기 무슨 극이에요? S극이죠.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판단 못하면 병신이다. 알겠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만 보시면 무슨 극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 얘 이렇게 그려졌어요. 얘 이렇게 그려졌어요. 무슨 극인지 판단하세요. 무슨 극? N극 나가잖아요. 얘 무슨 극이에요? N극입니다. 이렇게 자기력선만으로 무슨 극인지 판단이 가능하셔야 된다고요. 맞아. 그리고 자기력선의 간격을 보면 어디가 더 센 자석인지 약한 자기력이 작용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다고 치죠. N극. 근데 여기서 자기력선을 감사합니다. 자기력선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이요. 얘는 이런 식으로 6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런 자석이야. A는. 근데 얘는 자기력선을 그리니까 이렇게 2개 그려져 있어. B야. 누가 더 센 자석? A. 네, 더 조밀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자기력선의 개수겠죠. 됐어? 그래서 이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거 자기력선의 개수 다발 이거를 우리가 파이라고 쓰고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 자기 선속이라고 부르고 단위는 웨버라고 읽어요. 이게 자석의 실제 세기입니다.
웨버.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맨날 그 자기장 이게 저 자기력선이야? 자기 선속이야? 아니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B로 표현하는 이거는요. 일정한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그러니 자기장의 세기는 실제 자석의 세기를 면적으로 나누시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맨날 얘기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아이의 정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건 실제 자석의 세기를 자석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자석의 요 부분의 면적이 얼마냐면 2제곱미터라고 치고, 그리고 자기 선속의 세기가 얼마냐면 10웨버라고 치자. 그렇다면 얘는 10웨버가 2제곱미터 안에 작용하네요.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상식입니다. 5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집니다. 되죠? 근데 이렇게 단위 중복적으로 쓰는 거 싫어요. 그래서 요 단위를 과학자 이름으로 치환해서 우리는 자기장의 단위를 5테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라는 건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기장 또는 뭐라고 합니까? 자속 밀도 얼마나 빽빽해 라고 표현합니다. 됐어? 자속 밀도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기장을. 됐죠? 자, 그래서 실제 자석의 세기 네 라고 하는 자기 선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 자기장의 세기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B는 A분의 파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죠? 자, 자석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석이고요. 자, 가장 큰 자석은 어디 있습니까? 지구. 지구 자체가 지구 자기장을 만드니까 지구 내부에 자석이 있다는 얘기죠. 됐어. 무식하게 얘기하면 지구 내부에 영구 자석이 있다고 치자. 자, 여기 북쪽에 무슨 극이 있을까요? 네, 여기 S극이 있고 여기에 N극이 있으니까 나침판에 N극을 S극이 땡기겠죠.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 어떤 모습이야?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는데, 이러한 자기장 누가 만듭니까? 당연히 자석이 만들고요. 하나 더, 누가 만듭니까? 절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든다고 중2 때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2 아이들은 다 알 텐데 이제 막 중2로 올라간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모를까봐 그래서 해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은 지금 막 중2를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지 이미 중2를 밟은 친구들을 위한 수업은 아닐지언데,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하잖아? 고추 따서 실명으로 건다네. 뒤진다. 자, 그러면 실제로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인데, 이러한 자기장은요 누구도 만드냐면 전류가 흐르는 뭐요? 도선 주변에도 뭐가 생깁니까? 바로 자기장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의 자기장 어느 방향으로 생겨? 얼마나 세게 생겨?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의 핵심이고 가장 많이 아이들이 틀리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은요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다르다. 기억나니? 그 중에서 첫 번째, 직선 도선에 전류가 요래 흐르고 있어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기억나죠? 두 번째 뭐였니? 아유, 두 번째 뭐였어? 이 멍청이들아! 뭐였어? 원형도선. 정신 안 차려 아침부터. 원형도선. 실수 엄청 놀랐잖아요. 아, 입생이 미안. 왜 이름이 입생이가 됐어요? 준혁아, 애한테 미리 설명했어야지.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야지. 근데 오늘은 원형도선. 그죠? 네.
세 번째 느낌 오잖아? 지금이야. 이거 얘기해줘야지. 준영, 너도 놀랬던 거 아니야? 저도 몰랐어요. 자, 세 번째가 뭐니? 솔, 레, 도, 이드라고 하는 코일이야. 노이드 아니었어? 로이드. 뭐야 노이드 아니었어? 나 노이드로 알고 있어. 왜 노이드야? 솔레노이드. 솔레 로이드였어. 솔레노이드. 노이드 아니야? 솔레노이드. 나 처음 알았어. 헐. 진짜로? 진짜요? 놀랍다. 뭐 영어를 내가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지 않니? 자, 이렇게 세 가지 도선에서 전류가 똑같이 I만큼 흐른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요곳에 나침판을 놨을 때 이 나침판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이 R만큼 떨어져 있는 원형 도선 중심에 됐죠? 네. 얘는 여기에 놨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라고 했던 거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자르죠.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 오른손만 멀쩡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오른손만 멀쩡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의 끝이 가리키는 게 바로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 전류가 위로 흐르면요. 위로 흐르는 막대기가 있다고 쳐.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했을 때 부드럽게 감기는 네 손가락 방향이 주변 자기장 방향입니다. 감아보시면. 됐죠? 그래서 얘를 감아보시면 이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반시계 방향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디에 나침판을 놓느냐에 따라 N극 방향 설정해라.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침판을 막대기보다 앞쪽에 놨다. N극은 여기겠죠. 접선 방향이니까. 맞죠? 여기다가 나침판 놨다.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에 N극이 있습니다. 맞죠? 여기다가 놨다.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이 N극입니다. 맞냐? 네. 그래서 똑같이 전류가 위로 흐르더라도 막대기보다 앞에 있는 나침판의 N극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방향이면 막대기 뒤쪽으로 가면 어느 쪽 방향입니까? 왼쪽. 그래서 막대기 앞쪽이냐 뒤쪽이냐 절등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N극 방향 보셔야 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가요. 여기에 있는 나침판은 R만큼 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나침판 A.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나침판은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어요. B. 여기 있는 나침판은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어요. C. 자, 이때 각각의 나침판이 받는 자기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은 R분의 KI로 계산하면 된다. R분의 KI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배우셨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선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R분의 KI로 계산할 텐데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나침판은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R분의 KI로 계산할 거고 B는 2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R분의 KI로 계산할 거고 C는 3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R분의 KI로 계산할 건데 어차피 같은 도선이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똑같아요. K 상수값 똑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몇 대 몇 대 몇이니? 6대 3대. 그렇죠. 6대 3대 2의 자기장의 세기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납득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원형도선과 솔레로이드에서 보셔야 되는 첫 번째 됐죠? 실제로요. 직선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라면 곡선에서는 거꾸로 보시는 겁니다. 곡선에서는요. 똑같이 오른손인데 거꾸로요. 오히려 내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전류는 이렇게 감겨 흐릅니다.
그 감는 방향으로 감기 편한 건 엄지손가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손가락을 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손가락으로 그 방향으로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인데 이때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N극 방향은 원형도선의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됐어요. 곡선도선에서의 엄지손가락의 자기장 방향은 무조건 안쪽 방향입니다. 안쪽. 그래서 지금 안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바깥쪽은요? 아까 얘기했죠. 자석의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 뭐라고요? 반대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쪽이 들어가는 방향이면 바깥쪽은 뭡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한 번 더. 솔레로이드 여기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겨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네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 내려가게 감아.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너네들이 보고 있는 오른쪽을 가리켜. 그 오른쪽이 바로 내부에 있는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깥쪽은요. 거꾸로 들어오시니까 거꾸로 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곡선도선에서는 내부의 자기장이 엄지손가락을 가리킨다. 외부는 거꾸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방향이 결정되시면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B 다시 원형도선에서 자기장 세기 구하는 방법 R분의 K 다시 I로 구하는 식은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상수값만 다르다. 기억나?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B-는요. 됐죠? 얘는 어떻게 구했지? 걔도 똑같이. 아니요. 까비. K2-NI로 구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K2-NI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물리 원 내용하고 있어요. 방향 설정은 중위 내용이고요. 세기 계산은 무원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데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은 상수 빼고 구하는 식 똑같네요. R분의 KI. 근데 솔레로이드는 K2-NI라 그랬는데 일단은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로이드의 상수값이 얼마나 차이나요? 직선도선에서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면 원형도선이라는 K-의 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3배 커져요. 자, 솔레로이드에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여기서 다시 2배 커지니까 6배 커져요. 그런 느낌이야. 상수값이 달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상수를 K-K-K2-로 표현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값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죠.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이 스몰 n은요. 바로 단위 길이당 1m의 도선당 가문수죠.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져 있냐라는 뜻으로 어떤 애는 선생님 4번 감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길이가 몇 cm 안에 4번 감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애는요. 도선이 10cm 길이 안에 코일을 4번 감아 놓은 아이도 있지만 20cm라고 하는 2배 된 길이에 4배 감은 아이도 있겠죠. 누가 더 촘촘해요? 얘가 더 촘촘해서 훨씬 더 센 자기장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번 감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cm 안에 몇 번 감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1m 안에 몇 번 감은 것과 같은 비율이냐라고 하는 1m를 기준으로 가문수로 환산합니다. 10cm에 4번 감았다면 1m 안에 몇 번 감은 거? 40번 감은 거라서 n값에 40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cm에 4번 감았다면 1m에 몇 번 감은 것과 같습니까? 20번 감은 거랑 같습니다. 여기다 20 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 가문수는 미터당 가문수로 환산해서 넣은 숫자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뭐 나올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하나만 주진 않겠죠. 2개 주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의 세기가 2A래요. 그래서 그리고 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R이 2m인데요. 나라고 하는 도선에서 전류가 1로 흐를 텐데 I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5A래요. 납득합니까? 그랬을 때요. 네,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요 지점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일까요? 이런 거 묻는 거죠. 해봐.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자기장의 세기가 작용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K 계산해요. K는 그냥 K로 놓쳐. 선물이다. 너네가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해서요. 자, 빨리. 아니구나. 뭔가 엄청나게 추가됐어. 아 두껍다. 우와, 이거 뭐예요? 선물이에요? 네. 헷갈릴 것 같은데. 설레네. 자, 왜냐면은 됐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P라고 하면 P라는 지점의 자기장은 가라는 도선도 만들고 나라는 도선도 만듭니다. 일단은 어느 방향으로 만드는지 방향 중요하죠. 전류가 위로 흐르기 때문에 가라는 도선은 P점에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네요.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현해 볼게요. 떨어져 있는 거리 R분의, 그런데 R은 1m네요. R분의 K I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어요. 납득하길 바랍니다. 자, 나라는 도선은요. 전류가 위로 흐르는데 왼쪽이잖아요. 감아 보세요. 왼쪽에서 뭐 합니까? 나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 1분의 5K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죠. 그러면 합성 자기장은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만들어질까요? 3K만큼의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해하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봤던 것 중에서 그래서 호진쌤이 내준 문제 뭐 있었습니까? 원형도선 이렇게 가죠. 아그 1점. 원형도선 이렇게 가죠. 되죠? 아.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얼마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네. 요거 반지름이 3R이고 요거 반지름이 뭐였어? R이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요.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흐르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만든 자기장과 얘가 만든 자기장의 합성을 여기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맞냐? 자, 그랬을 때요. 위에 있는 큰 원형 도선은 이렇게 감겨요. 그러면은 큰 I는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작은 I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감아보시면 뭡니까? 이렇게 감으셔도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야. 맞죠? 그래서 둘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 거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얘는 3R분의 K-I 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원 반쪽이잖아요. 그 원의 얼마? 2분의 1. 맞아요. 그리고 얘는요. 네, 반지름이요. R분의 K-I고 얘도 반쪽.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합성하시는 거죠. 근데 성격 들어온 호진쌤이 하나 더 만들었어요. 뭐야? 성격 들어와요. 이렇게. 착하신 그럼 어떻게 됐지? 이렇게 또 뭐 어떻게 생겼는데? 왜 그림을 그렇게 돼요? 뭐? 저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한번 그걸 많구만. 이렇게 요렇게? 네네네. 이렇게 야, 들어 보이시긴 한데. 진짜 요거는요 3R분의 K-I의 반쪽 맞아? 맞아? 네. 이 새끼는요 얘는 이 아래 K-I의 4분의 1조 맞냐? 이 새끼는요 R분의 K-I의 4분의 1조 알겠니? 방향 보시고 합성 알겠죠? 뭐가 어려워? 반쪽이잖아 이 새끼야 꽉 지금 똑같습니다. 반쪽 4분의 1조 그래서 합성
그래서 제 점수도 반점. 확실하네. 인정. 그 인정하시면 어떡해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합성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방향이다.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거 배운 거다. 방향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오른손 멀쩡하면 돼요. 그리고 세기 계산하는 방법, 그죠? R분의 KI가 근간, 그리고 솔레로이드는 K2-NI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드렸는데 문제는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 있을 텐데 거기에 영구 자석도 나.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뭐가 작용하냐면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있어요. 근데 영구 자석이 만든 또 다른 자기력, 자기장도 있죠. 같은 공간 안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하면 두 힘을 뭐한다? 합성해서 실제 작용하는 자기력을 구하셔야죠. 됐어? 네. 직선 도선에서도 자기력이 생기고 영구 자석에 의해서도 자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둘을 합성한 실제 힘이 이 공간에 작용합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바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한테요. 됐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영구 자석이 있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영구 자석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힘이 작용한다. 그 힘을 또 다른 자기력이라고 한다. 됐어. 그러면 이 도선이 받게 되는 실제 힘, 자기력. 됐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할까요? 라고 하는 게 중위 내용이죠. 그럼 해볼까요? 전류요. 이렇게 흐른대요. 자기장 방향. 예외 없죠? 무조건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죠. 이게 자기장 방향이죠. 그랬을 때 힘 방향은요. 오른손으로 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그랬을 때 손바닥이 보는 쪽이 바로 도선이 받는 힘 방향. 맞아요. 그래서 전류, 자기장, 힘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도선은 어느 쪽으로 힘 받는다? 칠판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다. 알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받는 힘의 크기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 하는 이때 받는 힘의 크기 F는 MA. 힘센 B라든지 이 새끼야. 힘센 B라든지 MA는 못 참지. 미쳐봐. 힘센 B라저씨. 뭐 배우면 병신. 힘센 B라저씨. 외워. 힘센 B라저씨. 알겠어? 네. 이때요. 저 도선이 받는 힘은요. 자기장의 세기를 예를 들어서 5테슬라라고 할 거고요. 전류를 2암페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5테슬라 곱하기 2암페어 곱하기 자기장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입니다. 길이가 1m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저 도선은 10N의 누르는 힘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력 또는 로런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내서 로런츠의 힘 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로런츠의 힘, 자기력 F, 힘센 B라저씨로 외워라. 알겠습니까? 이걸 이용한 게 뭘 써요? 중2 때 배웠어요. 전동기. 이게 바로 전동기죠. 그래서 이렇게 영구 자석이 있는데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파리채 모양으로 만든다. 기억나요? 네, 전동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전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때 자기력을 받는 부분이 어딜까요? 자기력이 생기는 부분. 저기요. 자기력은 어디 생깁니까? A, B 날개 쪽하고요. CD 날개 쪽에만 생기고요. 지가 어딨어? PC 와. BC 날개 쪽에는 어떤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하나 건너가죠. A,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CD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정반대입니다. 왜요?
자기장은 같은 방향인데 전류의 방향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AB 쪽을 구하던 CD 쪽을 구하던 한쪽만 힘의 방향을 제대로 구해 놓으시면 반대쪽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해볼게요. 요 날개 요거 그대로 저 그림이죠. 전류 위, 자기장 오른쪽. 알겠습니까? 그래서 AB 날개는요. 눌리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으니 얘는 뭡니까? 해보세요. 전류, 자기장 나오죠. 나오는 방향으로 힘 받아요. 자, 근데 문제는요. A, B는 눌리는 방향으로 힘 받고요. CD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 받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못 들어가요. 혼자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새끼가 뭐 해버려요? 돌아버려요. 돌았네. 됐어? 이게 전동이에요.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도는 새끼한테 칼 달아 믹서기죠. 날개 달아 선풍기죠. 통 달아 세탁기죠. 알겠습니까? 이게 전동기예요. 한국말로 모터. 그래서 네. 그래서 왜? 뭐 익숙하게 한 거니까. 네, 익숙한 게 한국말이니까. 모터가 한국말, 전동기가 외래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모터 달린 모든 아이들이 바로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자기력을 이용한 도구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 근데 왜 BC에는 힘 안 생겨요? BC예요? BC는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힘이 생길 때 자기력이 생기는데요.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힘이 생깁니다.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 전류, 자기장 보이세요? 90도일 때가 최대 힘이 생기고요. 이 각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힘의 세기가 약해지다가 각도가 나란해지면 힘이 얼마 됩니까? 0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값인데 만약에 이 새끼 각도가 삐딱해 그러면 사인 세타로 환산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꼬맹아 얘는 사인 몇 도입니까? 0. 그래서 0이죠. 그래서 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방향과 이 방향에는 어떤 자기력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죠.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가죠. 여기까지는 물론이야.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면 자기력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는데 선생님 저희 집에 자석이 없어요. 자기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자기력을 만드는 가장 포맷은요. 영구 자석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구하는 방법이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면 된다. 이 각도가 만약에 90도가 아니면 도선을 이렇게 베스트에 놓으면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하면 된다. 맞죠? 네. 근데 우리 집에 연구자석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두 번째, 전류가 흐르는 도선 두 개가 있으면 자기력 만들어진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두 개 있으면 되는데요. 가라는 도선 위쪽 방향으로요. I1의 전류가 흐르고요. 나라는 도선도 위쪽 방향으로 I2의 전류가 두 도선이 알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작용한다고 치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 자기력이라고 했으니까 난 첫 번째 가라는 도선이 받는 자기력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가라는 도선이 받는 자기력도 힘센 비라주식으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문제 있죠? 자석이 없다고요. 근데 병신이라고요. 있다고요. 가라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라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도선 주변에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가가 있는 왼쪽은 뭐? 나오는 방향으로 나라는 도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영향을 얘가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라는 도선은요. 바로 나가 만든 자기장의 영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다. 그럼 집어넣을게요. 나라는 도선이요. 여기에다가 얼마나 센 자기력을 만들었을까요? 아까 했죠. 뭡니까? R분의 K, I2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가라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1이고요. 그 자기장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자기력을 얘가 받습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해봐 빨리. 오른손 자르기 전에 빨리 해라. 가라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야 손가락 제대로 해봐. 그
방향 아니면 뒤진다. 가라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빨리 해봐.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전류 위, 자기장 뭐? 나오는 방향. 맞아요?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오는 방향. 그럼 힘 방향 보이세요? 이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을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이만큼. 되겠냐? 자, 똑같은 걸 나에서도 하자. 나도 받아요. 나라는 도선도 자기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도선의 자기장은 누가 만들었겠니? 가가 만들었겠죠. 어느 방향으로? 빨리 해. 어느 방향으로? 가가요. 나한테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줄게요? 뭡니까? 네. 전류가 이렇게고 그거의 오른쪽이니까 무슨 방향입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죠. 들어가는 방향. 그럼 해봐. 얘가 받는 힘 방향. 맞아요. 전류, 자기장, 힘. 보여요? 얘는 이쪽으로 F 나라는 힘을 받을 건데. 됐죠? 이 나라는 방향의 힘은요. 가가 만든 자기장이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 R분의 KI1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흐르는 도선의 전류의 세기는 I2고요. 자기장 안의 도선의 길이는 L 여기입니다. 대박. 대박. 얘하고 얘가 어떻습니까? 똑같이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폴리 폴리.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잖아요. 가가 나의 작용한 힘과 나가 가에 작용한 힘은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두 개의 크기는 볼 거 없이 같고요. 그래서 보세요. 방향이 뭡니까? 반대잖아요. 됐어.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은 작용 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전류가 얘는 5A예요. 얘는 2A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길 거예요. 라는 환상은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내 환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에 정리할 때가 됐죠. 이렇게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로런츠의 힘 두 도선일 때는 R분의 K, I1, I2, L만큼의 로런츠의 힘이 작용한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볼래? 아까 전류가 같은 방향일 때 서로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니? 서로 당기는 인력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이 작용했어요. 이거 항상 그렇습니다. 두 도선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위로 같은 방향이든 아래로 같은 방향이든 뭐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는 무조건 인력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이 작용합니다. 무조건 로런츠의 힘이 인력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제 머리 있어? 두 도선에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 무슨 방향? 정력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이 작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머릿속에 좀 넣고 가시는 게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죠. 여러분들이 풀었던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원래는 올린 대비를 하려면 물투까지를 한 바퀴를 완벽하게 다 돌려야 물투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투까지 완벽하게 다 돌린 아이들이 여기 절반도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야.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B라고 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내가 전기를 띠고 있는 그래서 Q의 전하를 띠고 있는 I를 질량은 M인데 얘를 이 방향으로 V의 속도로 던질 거야. 그럼 보면 봐요. 전기를 띠고 있는 I가 자기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로런츠의 힘 받습니다. 연호야 놀리지 마. 원래 저 형은 저래. 내가 어디 갔을지. 자,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자기장 속에 넣으면요. 이 아이가 로런츠의 힘을 받는데, 그렇죠? 자기력을 받는데, 그럼 얘가 받는 자기력의 세기 얼마입니까? 무조건 근간은 힘센 B라젖이에요. 자기장의 세기는 B라 그랬으니까 그냥 B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I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다 이 새끼야. 내가 I 뭐라 그랬어요? I는 P분의 Q라 그랬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I 자리에
T분의 얘 전하량 Q 넣으시면 되고 이 L은 뭡니까? 도선이 없잖아요. 병신. 그 시간 동안에 전하가 움직인 거리야. 대박. 인데 물을 떴으니까 뭔지 알겠죠? 요게 보여요. 무슨 의미가 있죠? 시간분의 간거리. 속도죠. 그러니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 배 Q로 바꿀 수 있다. 밥의 Q. 비켜봐가 아니었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를 던지면 그 입자도 똑같이 전하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하도 힘을 받습니다. 그 전하라는 입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답의 Q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던진 속력에다가 전하량 이거 곱하면 된다. 이게 받는 힘이다. 됐어? 그럼 선생님 이때요. 이 새끼가 받는 힘의 방향은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힘의 방향은요? 자, 첫 번째 얘가 플러스 전하라고 띄자. 그럼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전류의 방향이다. 맞아요? 그럼 전류 이렇게 흐르죠. 자기장이 이거죠? 힘 어딥니까? 이쪽이죠. 근데 그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몇 도입니까? 90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등속 운동하죠. 그러면 이 새끼가 여기서 도네가 빙글빙글 돌아. 못 빠져나가. 돌아요. 못 빠져나가니까 돕니다. 됐어? 등속 원운동? 아 그럼 알고 싶다. 원의 반지름 주기. 이거 욕구가 느껴집니다. 욕구가 느껴지죠. 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도 구하고 싶고 얘가 등속 원운동이니까 주기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런 욕구는 참지 마. 해. 되겠어? 자, 그럼 선생님, 이 새끼가 뱅글뱅글 돌아요? 돌려면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돼. 안돼. 됐죠? 네, 그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고요. 그 구심력을 로런치의 힘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배, Q죠. 영광이 그래서 이 V가 같고 그랬을 때 반지름의 크기 R 값으로 정리하시면 BQ분의 MV 비켜라 명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죠. 비켜라 명마가 근데 꼬매가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얘라고. 나 뭐 하나 할게요. 근데 저 B가 왜 이렇게 N같이 보여요? 그건 가오, 네 가오. 마음이 N이라서 그래 이 새끼야. 가오. 자, 꼬매가 우리가요. 얘를 알아요. 수소 양이온인데요. 그렇죠? 같은 수소라도 질량값이 다른 동위원소예요. 질량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를 쏟아부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형광물질을 바른 판을 놓는다고 치면 어차피 얘네들은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와서 부딪히면 거기에 빛이 빵 하고 나면서 부딪히는 위치가 확인되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같은 전하량을 띱니다. Q 값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곳의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세기로 던져버릴 겁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질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끼는 여기 와서 큐, 어떤 새끼는 여기, 어떤 새끼는 여기. 자, 그래서 와서 부딪히는 위치가 세 군데예요. 이 새끼 동위원소 세 개입니다. 맞아. 그리고 여기에 불 켜지는 횟수가 90번일 때 여긴 5번, 여기 5번. 동위원소의 함량 비율이 90%와 5%와 5%의 비중을 갖는 거구나. 알겠니? 라고 하는 동위원소를 확인할 때 쓰는 게 바로 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질량 분석이라고 이게 이걸 거야. 그래서 같은 동위원소 중에
질량값이 얼마이라니까 전체의 몇 %야? 이걸 일일이 셌겠니? 그렇지 않겠죠. 여기 와서 부딪히는 횟수 평균값인 거예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동명어수의 종류와 비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도 쓰는 게 자기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제가 던진 게 플러스 아닌데요? 마이너스인데요? 구분돼? 플러스 던졌는지 마이너스 던졌는지 구분돼? 구분이 구분 될까 안 될까? 될것 같아요. 돼야죠. 왜요? 마이너스를 던지면 전자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 거예요. 자기장 이렇게 고. 그럼 얘 로런츠의 힘 어디로 받아요? 일로 받아서. 마이너스의 전자를 던지면 얘는 이렇게 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돌아요. 회전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환인지 마이너스 전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만약에 전기를 안 띈 입자를 던졌다. 안 돕니다. 그냥 뒷방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전화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무슨 극인지도 알 수 있고 알겠습니까?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도네. 반지름은 이렇게 되네. 반지름을 결정하는 인자들이 얘네들이네. 근데 여기서 한 바퀴 돌아 선속도 구하는 식 t분의 2 파이 r. 맞아요? 그 자리 대신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r 날라가죠? 맞아? 그러면 주기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t는 뭡니까? t는 뭡니까? 네, pq분의 뭡니까? 2파이 m이죠. 근데 신기한 거 알아요? 이 새끼가 한 바퀴 돌 때요. 속력이 2m/s일 때 더 빨리 돌까? 4m/s일 때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이 더 빨리 더 짧을까? 2m 똑같이 이 속력이 없다는 거죠. 속력이 상관이 없어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결정하는 건 자기장의 세기와 전하와 질량이지 던진 속력 무관합니다. 왜 무관할까요? 선생님 2로 던질 때보다 4로 던질 때 더 빨리 가니까 주기가 짧아져야 정서 아니에요? 더 빨리 던지면 얘 반지름이 커져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오는 시간이 똑같아요. 느리게 던지면 반지름이 작아서 주기가 똑같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던진 속력하고 주기는 무관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력입니다. 예, 하겠어? 답 안 해? 네. 되겠어? 오케이. 이게 바로 자기력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요. 이러한 자기력이요. 됐죠? 왜? 저 뭐? 성아 왜?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야? 쌤, 저 SS 가는 왜 어디가? 아 몰라 이 새끼 스키즈 너 이상해. 도망가. 하지마. 자, 놀리는 사람이 하나 없어. 해다가 이제 이 정도 불러가지고. 우리가 형부까지 다 했지. 좋았어. 이게 바로 내가 다물어. 해줄게.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노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죠. 이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죠. 그럼 거꾸로 자석으로 전류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죠.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발전소죠. 아니, 거꾸로 자석으로도 전류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걸 이 원리를 뭐라 한다? 지랄한다. 전자기 유도. 저번 주에 했지. 전자기 유도. 됐어? 자기장을 이용해서 거꾸로 전류를 생산해내는 짓을 발전소에서 하고 있고 그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요. 됐어? 근데 조건이죠.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장은 뭐 해야 된다? 자기장이 뭐 해야지 전류가 생겨? 변할 때만 생긴다. 안 변하면 전류 못 만드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끊임없이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그래야 자기장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전류가 생산되는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이렇게 도체통 속에다가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맞죠?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려고 됐어? 유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너네와 같은 마음 들어오지 마. 그치? 우리 준혁이 이거 사춘기에 들어서 들어온다는데 굳이 못 들어오게. 되겠어? 얼. 자, 너네는 이제 사춘기가 끝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잖아. 나가려 그래. 나가지 마. 그렇지, 굳이 못 나가게. 우지우지. 됐어? 네. 이지하네. 되겠어. 자, S극이 들어오려 그래요. 굳이 못 들어오게. 됐니? 밀당의 고수죠. 됐어. 못 들어오게. 나가려 그래요. 굳이 못 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자기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왜?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저 근데 S를 선생님 S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 아니, 거기가 그거. 네. 요거죠. 그럼 꼬매나 이렇게 도체통에 있어. 자석을 떨어뜨릴 거야. 자, 요 자석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에서의 자기력 방향과 나가는 순간 여기서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일까 같은 방향일까? 같은 방. 잠깐만요. 같아요. 무조건 자기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거죠. 자, 들어갈 때 일로 가고요. 나갈 때 일로 가니까 자기력은 무조건 운동을 방해하니까 어디로? 일로. 알겠습니까? 됐죠? 자석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나갈 때는 못 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에서의 자기력 방향은 같은 방향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때 자석이 훅 들어갈 때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생겼는데요? 라고 하는 자석이 움직일 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구하는 방법. 패러데이 아저씨가 그 늙은 나이에 가르쳐줬잖아? 해봐. 뭐야? n분의 생각해봐요. 이 자석 넣다 뺐다 할 때 더 센 전류 흐르게 하는 방법. 말해! 더 센 절. 더 센 전류 흐르게 하는 방법. 빠르게 더 빠르게. 또! 더 센 자석. 더 센 자석. 더 코일을 많이 넣어.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조합한 것 뿐이야. 패러데이라고 머리가 두 개겠니? 다 똑같은 머리인데. 캐러멜. 알겠어? 그러니까 소맹아, 자석의 운동을 무조건 방해하는 방향, 자석의 운동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라는 뜻이고요. 코일 가문 개수에 비례하고 자석의 세기의 변화에 비례하며, 그래서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빠르기가 빠를수록 이 뜻이죠. 이게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유도 전압의 크기라고 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 중에서 이 n은요, 소문자 n이 아니고 대문자 n이죠. 아까 소문자 n은요,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할 때요, K2-NI 할 때도 n이 썼는데 얘는 소문자야. 얘는 대문자야. 맞아요. 차이가 뭘까요? 이 소문자는 1m당 가문수라면 얘는 그냥 가문수예요. 3번 감았어? 3. 그냥 이렇게 넣어. 몇 미터에 3번 감았는데요? 상관없어. 알겠어? 실제 가문수야. 6m에 3번 넘는. 네, 그래도요. 네. 우와. 되겠어. 그리고 시간 동안에 자기장에 그래서 네, 자기 손속의 변화인데 우리 알죠? 아까 B는 A분의 파이라 그랬죠? 네. 네, 그 파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이랑 똑같은 게 뭐니? BA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BA 더 많이 쓴다. 맞아. 그래서 시간 동안에 자기장 또는 면적의 변화만큼 유도 기전력 생겨요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죠.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저기서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지가
궁금했는데 왜 전압 구하세요? 전류 구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뭐가 되니? 전류가 되죠. 됐어. 이런 식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계산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만큼 유도 전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렇다면 꼬맹아. 요것만 보고요. 지금 밖에 호지쌤 기다리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자, 디귿자 도선 있어. 자, 미친 듯이 디귿자야. 디귿자 도선이 있어요. 디귿자 도선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어요. 여기 있는 꼬마 전구에 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도선이 끊겼네요. 그러면 도선을 연결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젓가락 갖다 꽂는 거예요. 금속 막대. 그러면 요만큼이 닫힌 도선이라 여기에만 전류가 흘러요. 여기는 안 흐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도선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전류가 흐르죠. 두 번째, 이래도 안 흘러요. 왜? 건전지가 없어서. 전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압을 만들어줘야죠. 됐죠? 그러면 건전지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건전지 없어. 어떡할래? 유도 기전력 만들면 되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을 만들려면 됐어.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BA니까 적어도 뭐라도 변화시켜야 돼. 뭘 변화시킬까요?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 B로 유지되니까 이걸 땡기면 됐어. 얘가 일로 오는 순간 자기장이 있는 공간의 면적이 뭐하니? 늘어나죠. 그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유도 기전력이 생길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건전지 없이도 불 켤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럼 해보자. 내가 이 막대기를 꼬맹아 V라는 속도로 당길 거고요. 이 도선에서의 막대기의 길이는 L일 거고요. 뭐 이지랄. 됐죠? 그러면 이때요. 여기에서요. 유도 기전력 얼마만큼 생깁니까?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생깁니까? 이런 거거든요. 얘 당겨. 그러면 이 도선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늘어나죠. 늘어나는 거 좋아 싫어? 싫어. 중이병, 청개구리 늘어나는 거 싫어.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늘어나는 거 싫으면 지 스스로 뭐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됐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는 걸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도선에서 전류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흘러. 맞습니까? 그래서 이 도선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 A, R, B, 여기 P, Q. PQ 쪽의 전류의 방향은요. 네, 보시는 것처럼 P에서 Q 방향이고요. 저항 쪽의 전류의 방향은 B 저항 A를 지나가는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알죠?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다 보니 들어가는 게 늘어나는 거 싫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 이렇게 흐른다. 맞습니까? 얼마나 센 전압이 생겨요. 해보자. V는요. 이거 코일 몇 번 가면 코일? 한 번. 여기 V입니다. 됐죠? 그리고 자기장은 변화가 없고요. 사실은 변한 건 시간 동안에 면적이 변한 거죠. 얼마만큼 바뀌었어요? 요 면적만큼 바뀌었어요. 맞아. 자, 그럼 면적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요 가로에다가 요 길이 세로 L 곱하면 되겠네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VT죠. V라는 속력으로 T초 동안 간 거리.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이 면적에다가요. VT 곱하기 L 하면 되는데 와 보인다. TT. 맞아요? 그러니 이렇게 도선을 잡아당길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뭡니까? 브라보입니다. 그래서 브라보만큼 생기죠. 되겠냐? 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에 도선의 길이에 잡아당길 속력을 곱한 만큼이 유도된 전압의 세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브라보 콘 병신아.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면 되죠. 유도 기전력 생겨.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여기 도선의 저항값을 R이라고 줬으니까 요거를 R로 나누면
두시면 전류의 세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근데 이거 잘못한 건데 V의 등속도로 얘하고 요 사이에 마찰 없는데 그러면 한번 V로 통 만들어 놓으면 손 놓으면 그 속도로 계속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마찰이 없는데 안 가요. 왜일까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냐면 실제로요. 이런 식으로 당겨서 놓으면 얘가 등속도로 가야 되는데 마찰이 없는데 근데 그게 안 갑니다. 속도 전도를 줄어들다 멈춥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얘를 당기는 순간 이 막대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막대의 입장은 장장 속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장이야. 뭐가 있냐? 로런츠 얘기. 어느 쪽으로 받는지 볼까요? 전류, 자기장, 힘. 무조건 당기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힘 받습니다. 로런츠 얘기. 됐어? 그래서 운동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등속도로 걸어놨다고 해서 속도가 유지되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로런츠의 힘이 얼마입니까? 힘세 B라조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자기장의 세기는 B라 그랬고요. I는 구해드렸죠. 요게 I라고요. 그쵸? R분의 BLV 됐어요. 요 I 대신에 요거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L을 곱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요. R분의 B 제곱 L 제곱 V만큼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줘야 등속도를 걸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르는 도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는데 오늘 호지쌤이 만들어주신 문제 중에 아까 그 프린트 감동적인 무슨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1번 네, 합성 자기장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보이죠? 원형 직선 붙어 있는 것도 보이시고요. 합성된 자기장 구하는 것들 연락 있단 말이죠? 아닌데 문제. 자, 이 정도 못 풀면 병신이라고 부르는데 넘기시면 두 번째 이거 보여요? 한 4장쯤 넘기면 이 그림 보여? 보입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교과서 그림이죠. 예? 아니 맛있어. 아 이거 수행평가요. 맞아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그림입니다. 이걸 못 풀었다. 대가리 몇 개야 준다. 자, 해봐. 헐. 한 4장쯤 넘기면 나오는 그 문제의 답이 뭘까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교적들. 이제 중이 올라가는 애들 할 수 있을까? 뭐야? 막대기 어딨어? 막대기 알아. 나 약간 눈 있어. 뭐 노안. 요즘에 노안이라 잘 안 보이지만 눈은 있어. 자, 이 막대가 받는 힘의 방향 이거죠. 자, 막대의 입장에서는 전류 이렇게 흘러. 그죠?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야. 되겠니? 이 막대가 받는 힘의 방향은 바깥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 받아요. 네. 저항기가. 뭐? 질문해. 얘가 저항기가 뭐냐는데요? 그냥 저항이야. 저항기 어딨어? 저희 일기 용소철. 디귿에서 저항기. 이거 저항기와 연결된 저항계. 그냥 저항이랑 연결돼. 그 저항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저항 아니죠? 네.
걔는 이 저항은 일반적인 고정된 저항이고요. 그 I는 이렇게 표시되는 뭡니까? 가변 저항이에요. 저항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저항기와 연결되어 있는 I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힘은 이쪽으로 받겠죠. 그러면 얘 밀려나가는데 더 멀리 밀려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은 자기장을 세게 하거나 전류를 세게 하거나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전류를 흐르는 방향을 반대로 가면 안 흐르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너의 답을 구했겠죠? 네. 몇 번인데? 4번. 4번이 아니면 준혁이 뒤진다. 자, 알루미늄 막대는 오른쪽으로 굴러갑니다. 네, 그러네요. 도선을 전원장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꾸어 연결하니까 알루미늄 막대는 오른쪽이 아니고 어느 쪽? 왼쪽으로 굴러가야 되고요. 저항기와 연결된 집게를 A쪽으로 옮기면 저항이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면 전류가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루미늄 막대가 더 빨리 굴러가다 맞는 거고요. 이 현상을 이용하여 스피커를 만드냐라고 했는데 꼬맹아 하자. 이해 시간. 잘 지우지 않냐? 속도 빨라. 전류가 세게 흐르나 봐. 자. 자, 꼬맹아.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되겠어? 자기장이 전류를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고? 자기 유도. 됐어. 네. 이걸 이용한 게 뭐라고요? 전동기. 이걸 이용한 거 발전기. 전동기에서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이요? 그렇죠. 전동기에서 에너지가 전환된대. 뭐래? 무슨 에너지가? 그렇죠. 전동기는 일단 전류가 흘러야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게 전동기예요. 맞아요? 발전기는 일단 자석을 움직여야 전기 생기죠. 역학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발전기는요.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두 개가 정반대의 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되겠어?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전류에 의한 자기라고 하는 전동기의 원리, 자,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물질도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이게 바로 스피커입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스피커의 구조는 좀 알아두자. 통과에 나온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누가 담습니까? 마이크가 나죠. 자, 마이크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래서 전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스피커의 소리가 전달되게끔 하는 그런 구조다. 근데 이 마이크를 보면요. 여기에 그죠? 이 마이크의 위에 진동판이 이렇게 있어요. NS.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UI를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를 하고 내면 그 진동에 의해서 공기가 밀해졌다 소해졌다가 파동 진동하잖아요. 그 진동에 의해서 이 진동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질합니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 N극이 가까워지잖아요. 여기에 N극이 생기면서 순간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랬다가 멀어지면 S극이 생기면서 전류는 거꾸로 이렇게 흐르겠죠. 됐어? 그래서 이때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져서 얘가 전송. 그게 마이크의 구조. 그래서 전송된 전류가 여기 옵니다. 그러면 그 전선이 똑같이 여기에도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NS 그러면서 여기에 스피커 통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든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쭉 타고 가면 순간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자기장이 앞에 있는 자석과 인력冲력을 만들어서 얘를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얘를 진동시켜. 그래서 그 진동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공기가 밀소가 생기면서 진동이 만들어지는 걸 너네 귀가 듣는 겁니다. 이게 스피커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마이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장에 의해 전류가 생기는 형태고요. 이게 마이크고요. 스피커는 거꾸로 되니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형태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네요. 괜찮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현상이라고 하는 전류의 그 자기력을 이용한 게 자, 스피커입니까? 라고 했어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되는 것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봐 드리니까 이 정도의 문제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넘겨! 합성자기장이요. 아까 앞에 있었어요. 합성자기장 한 번만 보여볼게요. 자, 너네가 가지고 있는 맨 앞에 1번 문제 해봐. 못 구하면 뒤진다. 1번 맨 앞에 첫 장. 네, 맨 앞에. 프린트의 맨 앞을 보시면 프린트의 맨 앞에 됐죠? 네, 거기에 1번 문제 해보세요. 응? 아, 선생님은 무서워? 난 무섭지 않아.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거야? 누가 방금 자, 빨리 해. 틀리면 죽는다. 실수할 뻔했어. 자, 일단은 요 도선이 ABC에 만든 자기장을 보시면 그러면 이 도선이 만든 건 요거부터 여기 떨어져 있는 거지 가리죠. 네. 그래서 요 도선을 가라고 하면요. 가라는 도선이 A점, B점, C점에 자기장 만들어요. 근데 이 도선이 A에서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 네, 이렇게 여기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3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나라는 그림으로 또 한 번 해서 그 지점 사이에 값을 합성해주시면 돼요. 했어. 몇 대 몇 나올까요? 5대 3대 5대 3대 3. 5대 3대 3. 3대 3. 3. 자, 설명 필요한 사람 손 빨리. 설마. 뭘 설명해요? 설마. 더 했잖아. 설마. 됐어? 가능해? 하겠어?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10분만 끊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훈이쌤하고 하십시오. 아이고.